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이야기인데요. 제게도 아주 개인적이고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었고 아버지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겪으신 폭력과 무시, 그리고 왕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노인 학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나이 들어 머물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범한 어느 날 저는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보시면 반갑게 웃으시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유독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팔목에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옅은 보랏빛으로 물든 멍 자국은 언뜻 보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갈까 두려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걱정하며 물으니 결국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칠게 팔을 잡아 끌었다고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부축하는 과정이 아니라 분명히 폭력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믿고 맡긴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의 행동과 표정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늘 불안감이 엿보였고 식사 시간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잔뜩 위축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식판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많았고 이유를 여쭤보니 맛이 없어서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식사를 거르시자 저는 의아함을 넘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력이 더 쇠약해질 텐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어르신이 입맛이 없으셔서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아버지가 식사를 느리게 하시거나 불편해하실 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심지어는 식사를 치워버리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다른 병실의 어르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께서 제가 없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이 되면 늘 불안해하셨고 혹시라도 식사를 제때 끝내지 못해 요양보호사들에게 꾸중을 듣거나 다음 식사 시간까지 굶어야 할까봐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방임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적절한 식사와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버지를 방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식사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노인 학대의 심각한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편의만을 앞세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면회 시간 중 저는 병실 밖에서 아버지의 병실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엿보인 병실 안에서는 한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는데 요양보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태도와 짜증이 묻어나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요양보호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에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고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보호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요양보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했고 때로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혼자 식사를 하실 때도 산책을 하실 때도 늘 혼자였으며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왕따이자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욱 섬세한 보살핌과 존중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원장실로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저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항의를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덮으려는 태도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문제를 묵인한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해서 학대에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인 학대 신고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노인 학대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1577-1389 노인 보호 전문 기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번 없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화 상담원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침착하게 신고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상담원은 저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피해 노인인 아버지의 인적사항, 학대 행위자로 지목되는 요양보호사들의 정보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후 어떤 과정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 신고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어 불안했던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아버지와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요양보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직접 찍어둔 아버지의 팔목 멍 자국 사진, 식사 시간이 기록된 병원 식단표,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서 들었던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증언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병실의 몇몇 어르신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 배고파하셨던 이야기, 요양보호사들이 막말을 했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버지에게 가해진 행위가 명백한 노인 학대임을 판정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팔목의 멍, 정서적 학대 언어 폭력, 무시, 왕따 그리고 방임식사 방치까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판정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심리 상담을 통해 그동안 겪으셨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학대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해당 요양보호사들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몇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에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묵인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학대 행위자인 요양보호사들은 폭행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으며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은 노인 학대 발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고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관리 소홀과 학대 사실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관리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병원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요양병원은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폐쇄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다시 떠올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 경찰 조사, 법정 증언 등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일이 더 이상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해자들은 통쾌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저와 아버지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요양병원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노인 학대는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인 학대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는 가정에서, 요양시설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112 경찰,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29, 보건복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보복이나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고가 더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 종사자 교육 강화,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CCTV는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 인권 교육과 윤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 감시를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노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의 약한 존재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 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